10시의 시황 체크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의 보조를 맞추면서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금리 인상 소식과 함께 현재 장중에 양대 지수는 고점을 형성해 나가면서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 미국장은 혼조 양상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5거래일 연속의 하락으로 1% 내외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밤과 내일 나올 미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가운데 연준이 11월 FOMC에서 4번 연속의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란은행이 채권 매입을 이번 주 후반 14일에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상승하던 미국장이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또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 유가가 모처럼 만에 1%대 하락을 기록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중반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그리고 채권 수익률에 상승 압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가와 긴축,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시장은 변동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변수에 민감한 시장,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50bp 금리 인상 소식에 따라서 우리도 보폭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우리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또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구간 10시 시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조 양상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사흘째 하락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0.08%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190.27포인트 선 움직임이고요. 거래대금은 2조 9천억 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보시죠. 코스피 지수 0.03% 내리면서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191선에서 출발을 했고 시가를 고가로 해서 장중에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장중의 저점은 2181선에서 나왔고요. 이후에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면서 2190선 초반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219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1.8포인트가량 하락한 2190.2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쪽에 8거래일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945억 원어치를 외국인 쪽에서 사 들어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 203억 원어치의 매수 우위가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장 6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가리키면서 1174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엇갈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전기전자 업종을 위주로 매수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IT를 기관 쪽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팔고 있는 업종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비금속 광물, 화학, 철강, 전기가스 등을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매도하고 있는 기관 쪽에서 특별히 사주고 있는 업종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사흘째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현재 장중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사흘 만의 반등이고요. 0.15%의 상승입니다. 670.51포인트 선 마디지수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1조 7,800억 원입니다. 분봉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오늘장 상승 출발 0.01%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시초가 669선이었습니다. 여기서 670선의 터치가 나온 이후에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장중 저점을 기록하는 양상 보였는데요. 665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670선 초반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현재는 1.09포인트가 오른 670.5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쪽에서 사흘째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은 장중에 매수 전환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네요. 외국인 3거래일째 매도로 474억 원, 함께 매도를 하던 기관 장중 매수로 전환하면서 2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거래일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77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첫 번째, 52주 신저가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락 압력을 장중에 받으면서 일단 종목들 가운데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저점을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는 400개 중반 정도의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 가운데서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생활건강 3분기 중국 쪽의 화장품 실적 부진에 대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5.2% 하락하면서 58만 1,000원 선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분기 양호했던 면세 채널 3분기에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8월 중국 화장품 시장 역성장을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여파로 오늘 LG생활건강의 투자 심리 악화되고 있습니다. 5%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 양상이고요. 카카오 그룹주 오늘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연일 저가를 뚫고 내려가는 끝모를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오늘장도 이 그룹 주식들이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 성장과 플랫폼에 대한 기대로 고평가를 받았었던 밸류에이션이 훼손되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0.8%,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나란히 2%의 하락이고요. 카카오페이가 장중에 반등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합권에서 36,3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입니다. 주가 8%가량 빠지면서 44,8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어둡고요. 이 가운데서 또 공매도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소식들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공매도 많은 종목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3분기 적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적자를 이어나갔고 3분기 역시도 영업 적자가 전망되면서 오늘 주가는 44,850원 선 8%까지 빠집니다. 오늘 장의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었죠. 재건주들이 오늘 장에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도 그리고 이렇게 도시가 파손되고 피해가 확산되는 전쟁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올 때도 이런 양극단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주식들이 움직인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러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긍정적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장관은 제안이 있다면 고려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대화의 통로를 열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데모가 19% 급등세 만원 선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12% 급등하면서 7,030원 선, 현대코퍼레이션 소폭의 상승이고요. 화천기계는 1%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해인과 서암기계공업 나란히 4% 이상의 상승, SY와 리노스가 1%에서 2% 오름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특징 개별 이슈 꼽아보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한 소식이 전기 자전거까지 옮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독립리서치에서 알톤 스포츠가 국내 전기자전거 점유율 1위의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전기자전거 폐배터리 신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폐배터리 재사용과 분해 후 재판매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실었습니다. 이와 함께 알톤 스포츠의 주가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4,205원 선의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요. 이 밖에 자전거 주들까지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18% 넘는 급등으로 7,6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소식에 롯데케미칼, 이 가치주가 오늘장 움직이는데요. 6.5%의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동박기업 일진머티리얼즈에 대한 인수합병 소식이 나왔죠. 이와 관련해서 주가가 좀 등락했었다가 오늘장은 롯데케미칼의 상승 방향성 눈에 띄고 있고요. 16만 3천원 선의 움직임입니다. 반면에 일진머티리얼즈가 4%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나이백이 유럽 최대 임플란트 관련 전시회에 참가해서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주 규모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17% 넘는 주가 상승으로 19,900원 선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그동안 거래 정지됐었던 신라젠의 상폐 여부를 오늘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라젠의 최대 주주 M2N이 상장 유지,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12% 넘게 오른 9,6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시황 체크인 해보셨습니다.